안녕하세요.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입니다. 사회자께서 오늘이 11월 25일, 오늘이 유엔이 기념일로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 유엔에서 1999년에 제정이 됐어요. 실제 유엔에서 기념일로 제정된 것들을 보면 한 100개 가까이 됩니다. 이슈가 되거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실제 기념일로 제정되었거나 그런 척도가 어떤 것의 중요성은 아니지요.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인구의 절반의 여성이 당한 폭력과 차별, 이것에 대한 어떤 추방의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절의 의지, 이런 것들 표명하는 게 전 세계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게 어떤 기념일의 한 형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불과 제정된 게 2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어쩌면 너무 늦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성 폭력은 차별의 극단적인 형태고, 여성 차별은 모든 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우리는 여성 폭력과 여성 차별과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인권회복, 그리고 전신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금 오늘도 수요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에 항거하다 폭력으로 희생된 여성운동, 3명의 여성운동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죠. 어떤 분들의 희생이 기념일로 제정되고 그것을 기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상기하고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폭력의 어떤 실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깊숙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던 여성 차별과 폭력의 갖가지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수성을 높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문화에서 없애고 해나가는, 우리 문화를 보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런 사회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일본 정치인 82명이 평화의 소녀상 설치, 특히 이제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 성취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것은 일본의 존엄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언론 보도가, 일본의 언론이 보도를 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매번 이런 일본 정부나 일본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매번 놀랍습니다. 존엄성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홀로코스트 가해자의 사죄와 반성, 가해국의 사죄와 반성의 과정을 보시고, 어떤 것들의 피해를 준 일본 역시도 그것에 직접적인 관여나 정부가, 군이 관여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인 책임에서 간접적인 인정과 사죄를 몇 번 했었죠.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그러한 말들이 어떻게 실천되는가, 가해자가 어떻게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하고 실천하는가, 그 지속적인 과정이 어떻게 쌓여지는가에 따라서 훼손된 존엄은
점차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와 반성은 단 한 번의 언설, 한 정치인의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성폭력의 날이 유엔에서 기념일로 그게 1960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도미니카 공화국 새 여성의 폭력적인 그 희생이. 근데 99년에 그것을 기리면서 여성폭력의 날이 제정되었단 말이죠.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기리고 기억하고 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사죄와 반성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축적되어서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전 세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러한 감수성을 높여나가는 실천들을 해야 하는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야만 그 훼손된 존엄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인정과 사과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그동안 말했던 그 일본군 위안부의 그 실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만으로도 평화의 소녀상, 평화비는 그 의미가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평화를 기억하고 그것을 용기 있게 증언한 여성들을 기리는, 그래서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비를 일본이 오히려 선두에 서서 더 많이 기리고 기억하고 건립해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게 일본의 훼손된 존엄을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일본과 그 강제노동,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암중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인도에 반하는 문제,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본의 가장 진실한 사죄와 반성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계산, 정치적인 계산으로 흐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한일 양국에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일본군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비기금을 피해자들의 연대, 더 이상 전 세계 전시성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지로 콩고, 우간다 이런 데 전시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나비기금을 전달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이전에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또한 사죄의 마음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나비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매년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터지기 전까지요, 나비평화 기행을 또 다니고 있지요. 이번에는 못 갔는데요. 대신에 피해자 마을 중심의 학교 학생들, 그쪽 학생들의 교통수단이 자전거예요. 자전거인데 그 자전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모아서 세브란스 노사 협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 한배평화재단과 협력해서 현지에 150대 학생들 통학 자전거 15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1월 8일날 지원식이 열렸고, 지난주에 한배 친선협회, 베트남 쪽에 한배 친선협회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일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배평화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한국의 정의기억연대,
세브란스 노사공익기금의 지원으로 푸엔성, 동호, 아현, 화이, 엔남사의 학생 150명에게 150대의 자전거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8일 푸엔성 대한친선협회는 세계 학교 학생 150명을 위한 자전거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각 학교의 집행부, 교사, 세계학교, 판반동, 응우옌비 S1, 판반동이 두 개나 있네요. 그 세계학교 150명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수여식은 격식을 갖추면서도 따뜻하고 매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너무도 즐거워하였고 꼭 필요했던 교통수단인 자전거 선물을 받았을 때는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한 대의 물질적 가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비교할 때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너무도 큰 정신적 의미도 있는 선물입니다. 150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푸엔성 대한친선협회를 통해서 너무도 가치 있고 필요한 선물을 전해준 한대평화재단과 정의기억연대, 세브란스 노사공익기금에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푸엔성 대한친선협회는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우애에 또 하나의 정을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의 그 운동이, 활동이, 나비기금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연대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운동이 또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대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계속해서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